끙끙끙끙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이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구석에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작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순이가 주변 상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 강아지는요? 저놈이요. 원래 5마리였는데 4마리는 주인이 생겼고 저놈만 남았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네요. 그럼 저 강아지는 어떻게 하시게요? 글쎄요. 오늘 장 끝나면 어디 풀어줘야죠. 내가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제가 데려갈게요. 정말요? 네, 혼자 남겨지는 거 저도 알거든요. 장순이는 마른 고추대 사이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66세의 그녀 발걸음은 어느새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볼을 스치자 순이는 두꺼운 누비 저고리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입니다. 발끝에 걸린 작은 실타래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 실이 햇빛에 반짝이며 굴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순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듭니다. 올해도 혼자네. 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이 되어 사라집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순이는 누구와도 제대로 이야기해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이는 빈 고추밭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밭이 온통 빨간 고추로 가득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밭에 나와 고추를 따고 말렸습니다. 그때는 순이도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주말에나 가끔 와서 도와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주 와드릴걸. 순이는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고추밭을 떠납니다. 마을길을 걷다 보니 김이장이 대문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인 김이장은 순이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나마 김이장이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순이 씨, 어디 갔다 와? 밭에 다녀왔어요. 이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일 없지. 그런데 순이 씨,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김이장의 말에 순이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신 순이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집에 할 일도 많고 그래도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우리 마을회관에서 노인의 모임도 하는데 한번 나와봐.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멀리했던 탓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떠준 목도리가 고스란히 접혀 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울냄새가 올라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목도리를 들어 올린 순이의 손이 떨립니다. 부드러운 털실 사이로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짜인 코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목도리를 목에 걸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왠지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이 겨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이를 걱정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늘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이 목도리가 엄마 대신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때 순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순이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이는 목도리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혼잣말을 합니다. 저 집도 따뜻하겠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먹고 있을 거야.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한 그릇 덜어놓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적적하고 쓸쓸합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항상 미역국이 몸에 좋다며 자주 끓여주셨습니다. 밥을 다 먹은 순이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쪽 담벼락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길고양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짐승들도 따뜻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던 순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봅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십니다. 순이는 두 손을 모아 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엄마,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냈어요. 내일도 잘 지낼게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순이의 겨울은 고요하고 쓸쓸하지만 내일도 또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목도리처럼 따뜻한 기억들이 순이의 마음을 조금씩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아침 순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오일장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도 생필품은 필요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그나마 사람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들이 순이를 반깁니다. 생선 장수의 큰 목소리, 야채 파는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흥정하는 소리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10개, 그리고 김치 담글 배추 몇 포기를 샀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장을 다 본 순이는 시장을 나서려다가 구석진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끙끙, 끙끙.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봅니다. 시장 한 구석,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낡은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여다보니 작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 같아 보였는데 털이 더러워져 있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순이를 보고도 짖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 이 강아지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순이가 둘러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저기 있는 강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순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 강아지 말이에요? 원래는 5마리였는데 4마리는 다 주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놈만 혼자 남았네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순이는 다시 강아지를 바라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강아지가 혼자 상자 안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순이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시장이 끝나면 어디 풀어주어야겠어요.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순이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작은 생명이 버려진다니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데려갈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맙네요. 사실 마음이 아팠는데. 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놈은 참 얌전해요. 짖지도 않고 말썽도 안 부려요.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고 뭐든 잘 먹거든요. 키우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순이의 가슴에 닿자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순이의 품에서도 조용히 있을 뿐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잘 키울게요. 그럼 잘 됐네요. 이놈도 좋은 주인 만났으니 행복할 거예요. 순이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강아지를 다른 손으로 안고 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집에 이제 작은 식구가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이는 강아지를 마루에 내려놓습니다. 강아지는 낯선 환경에서도 겁내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우유를 조금 덜어 그릇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순이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하얗고 작은 모습이 꼭 손뭉치 같았습니다. 백구야, 내 이름은 백구다. 어떠니? 백구는 우유를 조금 하야먹더니 순이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자.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순이는 백구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백구는 순이가 준 밥을 조용히 먹고 순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먹던 저녁이 이제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하던 백구가 갑자기 마당 쪽을 향해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이는 백구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뭐가 있니? 백구는 마당 끝 담벼락 방향을 향해 계속 짖습니다. 순이는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드는 건 아니겠지?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백구를 달래봅니다. 하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백구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백구가 마루에서 대문 쪽을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6시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백구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백구야, 또 뭔가 있니? 순이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일어납니다. 백구는 여전히 대문 쪽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순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마루에서 슬리퍼를 신고 대문으로 향합니다. 찬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대문 앞에 다가간 순이는 그만 발걸음을 멈춥니다. 대문 손잡이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걸어둔 것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목도리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목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목도리잖아.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목도리였습니다. 그 특유의 짜임새, 색깔,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구멍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가 생전에 메고 다니시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순이는 간병복과 함께 어머니가 아끼시던 목도리를 관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춥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분명히 땅속 깊이 묻혔을 텐데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해. 분명히 관에 같이 넣었는데.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만져봅니다. 촉감도 냄새도 모든 것이 어머니의 목도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백구가 순이 곁으로 다가와 대문 밖을 향해 다시 으르렁거립니다. 순이는 백구의 시선을 따라 담장 너머를 바라봅니다. 새벽 안개가 끼어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순이가 소리치자 담장 너머에서 재빠르게 몸을 숨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하게 달아나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순이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만이 마을길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사방을 둘러보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 근처 땅에 작은 발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순이는 다시 목도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도 목도리는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방금 걸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목도리를 꼭 쥐고 마루에 앉습니다. 백구도 순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순이는 목도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머니의 목도리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에 새로운 실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목도리를 수선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순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목도리를 목에 둘러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김 이장이 담장 너머에서 소리를 냅니다. 순이 씨,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 밖에 나와 있네? 순이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답합니다. 아, 이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도리는 어디서 났어? 예쁘네. 김 이장의 말에 순이는 당황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순이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이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순이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목도리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혹시 어머니의 영혼이 나타나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떠오르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다시 마당 쪽으로 가서 담벼락을 바라봅니다. 순이도 백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가봅니다. 담벼락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그곳에 오래 서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풀이 눌려 있고 작은 실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실 조각을 주워듭니다. 목도리와 같은 색깔의 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곳에서 목도리를 만지작거렸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목도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져다 준 건가? 순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땅속에 묻힌 목도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이 목도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순이에게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순이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백구는 여전히 담벼락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이는 목도리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대문 앞을 확인해보고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마당 한쪽 담벼락 근처를 자주 맴돌았습니다. 백구야,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순이가 부르면 백구는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담벼락 쪽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강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쪼이는 날이었습니다. 백구는 늘 그렇듯이 담벼락 근처에서 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우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담벼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경계하거나 짖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이상해서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마당 끝 담벼락 근처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과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뜨개질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갑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어갔지만 그 여성은 순이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순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일어납니다. 저기요. 순이가 말을 걸려고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뜨개질하던 것을 손에 쥐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그녀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만요. 도망가지 마세요. 순이가 소리치지만 그 여성은 이미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급하게 뒤쫓으려 했지만 66세의 몸으로는 젊은 여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서 그 자리에 멈춰선 순이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왜 우리 마당에? 순이는 그 여성이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뜨개질하던 목도리 한쪽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주워들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짜임새, 어머니 손길이랑 똑같아.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목도리 조각의 뜨개질 방법이 어머니가 하시던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바늘을 넣는 방식, 실을 감는 방법, 심지어 실의 굵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백구가 순이 곁으로 다가와 그 조각을 킁킁 냄새 맡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쪽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립니다. 마치 그 여성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저 여자를 아는 거니? 순이는 백구에게 물어보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면 그 여성이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순이는 목도리 조각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전 대문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목도리를 꺼내서 비교해 봅니다. 실의 색깔도 짜임새도 거의 같았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뜬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그 여자가 어머니 목도리를 가져다 준 건가? 순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은 어떻게 어머니의 목도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몰래 가져다 주고 도망간 걸까요? 무엇보다 어떻게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뜨개질을 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을 생각해 봅니다. 요양병원에서 지내셨던 시간들 말입니다. 순이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문안을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그때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과 순이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누구와 이야기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 자신이 너무 바빴고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간병복 위에 목도리를 걸치고 항상 손에는 뜨개질 바늘을 들고 계셨죠.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던 건 아닐까요? 내일 요양병원에 가봐야겠어. 순이는 결심합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보내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여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진 슬픔과 그리움이 순이 자신의 마음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구도 밤새 담벼락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이는 창문으로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성과 어머니의 목도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3년을 보내신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순이는 접수처로 향합니다. 익숙한 간호사가 순이를 알아봅니다. 어머, 순이 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일주기가 지났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이시니까 가능하긴 한데 어떤 기록을 원하세요? 간병 기록이나 일지 같은 것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순이를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두꺼운 파일을 가져와 순이 앞에 놓습니다. 어머님 재원 기간 중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복사는 안 되고 여기서만 보실 수 있어요. 순이는 파일을 펼치고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식사량, 약물 복용 기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순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요양보호사 서다은과 대화 시간 3시간. 서다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산책. 서다은과 뜨개질 활동. 서다은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1년 동안 기록의 절반 이상에 이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더 놀라며 기록을 읽어갑니다. 환자가 서다은 요양보호사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임. 가족보다 서다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됨. 서다은 요양보호사에게 뜨개질 기법을 전수하며 즐거워함.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낯선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 어머니는 다른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이어집니다. 환자가 서다은을 딸처럼 여기며 내 딸 순이는 바쁘지만 다은이는 항상 곁에 있어 준다고 자주 언급함. 환자가 서다은에게 순이가 오지 못할 때는 내가 내 딸이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림. 순이는 더 이상 기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순이를 기다리셨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바쁘단 이유로 엄마가 나 대신 그 여자한테 마음을 준 거야? 순이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참습니다. 기록을 더 읽어보니 서다은이라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서다은 31세, 가족 없음, 고아원 출신, 환자 돌봄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근무 시간 외에도 자주 방문. 환자가 돌아가신 후 3일간 병원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퇴사 처리됨. 순이는 마지막 기록에서 더욱 놀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다은이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서다은이라는 요양보호사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을 찾으세요? 순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돌봐주신 분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서다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어머님도 그분을 많이 아끼셨고요. 이 말을 듣고 순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질투와 고마움, 죄책감과 궁금함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서다은 씨가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지셨죠. 어머님도 그분이 있어서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순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섭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순이는 자신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잘 모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낯선 여성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마음속으로 서다은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질투심도 생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다니 다행이야. 순이는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셨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아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순이는 백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백구는 여전히 담벼락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서다은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 순이는 이제 그 여성이 서다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도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 뜨개질 기법을 아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 나를 왜 피하는 거지? 순이는 궁금했습니다. 서다은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순이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할 텐데 왜 숨어서 목도리만 가져다 주고 도망간 걸까요? 그날 밤 순이는 서다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겼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서다은을 만나봐야겠어. 순이는 결심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서다은과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의 오해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다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마당을 확인하고 백구의 반응을 살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백구만이 여전히 담벼락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서다은과 꼭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순이는 백구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백구가 이런 늦은 시간에 짖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순이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봅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담벼락 근처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서다은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담벼락 쪽으로 다가갑니다. 과연 그곳에는 서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에 목도리 뭉치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서다은 씨, 맞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서다은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순이보다 30살도 더 어린 그녀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몰래 와서. 서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서다은은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봅니다.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순이의 따뜻한 말투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서다은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순이의 말에 서다은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서다은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왜 죄송하다고 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서다은은 목도리를 꼭 쥐고 계속 말합니다. 어머님은 제게 엄마였어요. 아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매일 병원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뜨개질도 가르쳐 주시고 저는 어머님이 제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순이는 서다은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없는 젊은 여성이 어머니에게서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지막으로 그 목도리 다시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순이는 튼튼해. 바쁘니까 이해해야 해. 하지만 너한텐 내가 마지막까지 따뜻한 걸 해줄게.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위해 새 목도리를 뜨고 계셨어요. 서다은이 손에 들고 있던 목도리를 순이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것과 똑같은 색깔과 무늬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다은아, 이걸 마저 떠서 써라. 추워지면 이걸 목에 둘러라고 하시면서 순이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다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서다은이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관에 들어간 목도리를 보고 저는 너무 슬펐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온기까지 땅속에 묻혀버린다고 생각하니 서다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목도리를 가져왔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님의 마지막 흔적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서다은이 어머니의 목도리를 가져온 이유, 그리고 왜 몰래 가져다 준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전 가족이 없어요. 어머님이 제 어머니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의 진짜 딸이 아니잖아요. 순이 씨에게는 제가 어머님을 빼앗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도망쳤어요. 서다은의 솔직한 고백에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주셨을지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서다은 씨, 저는 화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네. 서다은이 놀란 눈으로 순이를 바라봅니다. 제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서다은 씨가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서다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말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담벼락 아래 앉아서 한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백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다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내일 낮에 다시 만나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서다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이는 집을 정리하고 차를 우리며 서다은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자 서다은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다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낮에 보니 어젯밤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우려놨어요. 순이가 반갑게 맞아주자 서다은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서다은을 반깁니다. 서다은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 강아지가 저를 기억하네요. 백구라고 해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데려왔는데 서다은 씨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순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젯밤에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져온 보따리를 풉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목도리와 함께 뜨개질 바늘, 그리고 여러 색깔의 실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씩 사주신 거예요. 순이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서다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다은 씨를 정말 많이 아끼셨나 봐요. 네.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가족 같다고 느꼈어요. 서다은은 실뭉치 하나를 들고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뜨개질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다은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니다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혼자였어요. 31살이 될 때까지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서다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이는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서다은 씨도 어머니에게는 진짜 딸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순이는 말없이 실타래를 꺼냅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것 중에 아직 쓰지 않은 털실이 있었습니다. 서다은도 순이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뜨개질 바늘을 꺼냅니다. 같이 떠볼까요? 순이의 제안에 서다은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순이 씨와 함께 뜨개질을 해도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서다은 씨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뜨개질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와 실이 엮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다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순이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순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성실하다, 효자다 이런 이야기들요. 정말요? 네. 그런데 가끔은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순이가 너무 바빠서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나 하시면서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걱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딸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순이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만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셨을 뿐이에요. 서다은의 위로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서다은 씨는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저요? 저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 꿈 같은 것들. 꿈이요? 네. 저는 나중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고 싶어요. 그곳에서 뜨개질도 가르쳐 주고 혼자 사는 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순이는 서다은의 꿈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다은아, 꿈은 꼭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은 계속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엄마, 말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어. 서다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어머님 손은 정말 따뜻하셨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각자 목도리 한 조각씩을 완성했습니다. 같은 실로 같은 방법으로 뜬 것이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다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요. 어머니 이야기도 나누고 뜨개질도 함께하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뻔뻔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서다은 씨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다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가족이 되는 건가요? 순이도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미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셨으니까요.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안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새 식구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다은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순이의 집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던 서다은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순이 이모님 왔어요 라고 인사하며 들어옵니다. 순이도 서다은이 오는 날이면 미리 차를 우리고 과일을 깎아놓으며 기다립니다.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순이는 평소라면 혼자 가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았을 텐데 서다은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같이 가면 될까요? 마을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지. 사람들이 서다은이를 보면 좋아할 거야.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백구도 뒤따라 걸어갑니다. 요즘 백구는 새 식구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이장이 순이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순이 씨, 오랜만이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제 딸이에요. 순이의 대답에 서다은이 깜짝 놀라며 순이를 바라봅니다. 순이는 서다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 그래. 얼굴이 많이 닮았네. 효녀구나. 김 이장은 물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서다은을 순이의 친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서다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다은입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순이 씨 복 많다. 마을 할머니들이 서다은을 칭찬하자 순이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딸을 둔 기분이었습니다. 경로잔치가 시작되고 음식들이 나오자 사람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다은도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다은이는 무슨 일을 해? 한 할머니가 묻자 서다은이 대답합니다. 지금은 구직 중이에요. 나중에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카페? 좋겠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요? 나중에 이 마을에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서다은의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순이도 서다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가 말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서다은이가 있으니까 더 좋았고. 저도요. 이모님 덕분에 마을 분들과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서 졸고 있습니다. 이모님, 저 내일부터 새 일을 시작해요. 정말? 어떤 일인데?
마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취미 활동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에요. 뜨개질도 가르쳐 드리고요. 순이는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잘 됐다. 서다은이가 가르쳐 드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정말로 카페를 열어보려고 해요. 이 마을에서요. 여기서? 네. 이모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을 분들도 좋으시고 제가 정말 원하던 삶일 것 같아요. 순이는 서다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네. 네, 이모님. 저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뜨개질을 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다은의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뜨개질을 배우는 모습, 순이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뜨개질 기법을 가르쳐주는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서다은이 일어납니다. 저 이제 집에 가볼게요. 조심히 가. 내일 또 오고. 네, 이모님. 내일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다은이 나간 후 순이는 혼자 앉아 뜨개질을 계속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적적했는데 이제는 서다은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둘러봅니다. 벌써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추밭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고 마당 한쪽에는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다은이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렀습니다. 이모님,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뜨개질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참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요. 순이는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지. 사람은 따뜻한 손을 가져야 한다고. 이모님도 따뜻한 손을 가지셨어요.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각자 뜨개질을 합니다. 순이는 빨간색 목도리를, 서다은은 파란색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같은 실로 같은 방법으로 짜여진 두 개의 목도리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이모님, 이 목도리들 누가 쓸 거예요? 우리가 쓰지. 겨울에 함께 목에 둘러주고 다니자.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모녀인 줄 알겠어요. 백구가 두 사람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듭니다. 햇살이 마루를 따뜻하게 비추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순이는 서다은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린 참 이상한 가족이네. 근데 나쁘지 않네. 서다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이모님. 저도 이런 가족이 좋아요. 카메라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마당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세 식구를 비춥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준 인연, 그리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가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도리는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두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한 땀 한 땀 엮여 들어가며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실로 짜여진 이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